1,800만 원. 큰 며느리가 어제 산 명품백 가격입니다. 제 딸은 그때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무슨 돈? 그런 돈 없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새 명품백이 들려 있었죠. 애가 아프다고? 그런데 우리가 왜 너희의 병원비까지? 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눈이 그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샤넬 그랜드 쇼핑백. 1,800만 원. 그 가방. 언제 사신 거예요? 어머니가 어제 사주셨어요. 어제요? 제 딸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을 때, 그게 얼마예요? 제가 묻는 순간 큰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어디서 따져? 감히 누구한테?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두피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형수님, 남편이 소리쳤지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버릇없이 구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큰 며느리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이 신발장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감히 큰 집한테 대들어? 큰 며느리가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 1,8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아세요? 제 돈이었습니다. 5년간 제가 매달 보낸 돈. 큰손자 학비 모아준다는 말을 믿고 보낸 2,400만 원. 그 돈으로 큰 며느리는 명품을 샀고 제 딸은 중환자실에서 심장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작은 집 며느리로 7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격했는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연아, 우리 큰손자 민준이가 공부를 정말 잘해.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께서 설날 차례상을 차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어머니. 큰집 가족들은 거실에서 한우를 먹고 있었지만 저희 작은 집은 제가 싸온 김밥으로 식사를 했거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준이가 명문대를 목표로 하고 있대. 할머니가 미리미리 학비를 모아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서연이 너도 조금씩 보태면 어떨까?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설거지를 거들던 남편 민수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여보, 우리도 가족이니까 도와드리자. 민수는 항상 그랬습니다.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죠. 다만 큰형과 어머니 앞에서는 늘 눈치를 봤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저희도 매달 4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제가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작은 며느리가 착하긴 해. 고맙다, 서연아. 그렇게 시작된 송금은 5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40만 원이 이체되었죠. 저희 부부는 빠듯한 살림에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총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내면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우리 조카 민준이가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삼촌이 되어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큰집 조카들은 할머니한테 세배를 하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딸 민지는 7살이 되도록 한 번도 세뱃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민지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세뱃돈을.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아직 어린데 뭘. 나중에 크면 주지. 그러면서 큰 집 막내에게는 50만 원을 주시더군요. 큰 집 막내는 민지보다 2살이나 어렸는데 말이죠.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집 가족들 상에는 한우, 전복, 대게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작은 집 상에는요. 서연아, 너희는 김밥 싸왔다며? 그거 먹어. 음식 남으면 아까우니까. 큰 며느리 최유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식사가 끝나면 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큰 며느리 유진은 거실에서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저는 부엌에서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설거지 다 했으면 쓰레기 좀 내다 버려. 네, 어머니. 저는 대답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민수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수 눈치가 보였던 거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한 가족끼리 이런 걸로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어느 날 우연히 큰 며느리 유진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유진을 팔로우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보여줬어요. 서연아, 너네 형수님 진짜 부자신가 봐. 이것 좀 봐. 화면에는 샤넬 가방, 디올백, 루이비통 트렁크가 가득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명품이 올라왔죠. 시어머니가 사주신 선물, 오늘도 백화점 나들이, 역시 명품은 명품이에요. 게시글마다 이런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멍해졌어요. 시어머니가 형수한테 저렇게 많은 선물을 사주시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게시물이었습니다. 우리 딸 영국 조기 유학 보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큰 조카가 런던행 비행기를 타는 사진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움이 가득했죠. 와, 대박. 부럽다. 영국 유학이라니 비용 엄청 들었겠다. 역시 큰 집은 다르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영국 유학이요? 1년에 최소 5천만 원은 드는데요. 그 순간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5년간 보낸 2,400만 원. 큰손자 민준이 학비라고 하셨는데 민준이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어요. 대학도 안 갔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시어머니를 믿고 싶었거든요. 그해 가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형한테 전화를 받고 와서 말했어요. 엄마, 민준이 형이 대학 휴학했대. 뭐? 휴학? 왜? 등록금이 부족해서래. 형님이 사업이 안 풀려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지난 5년간 제가 보낸 2,400만 원은요? 여보, 그럼 어머니가 모아주신 학비는요? 그게 형님 말로는 어머니가 다른 데 쓰셨다는데. 민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른데요? 큰손자 학비 모아준다고 하시면서 5년간 받아가신 그 돈을요? 민수 씨,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진정해. 어머니한테도 사정이 있으셨겠지. 우리가 따지면 안 돼. 민수는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명품 가방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혹시, 설마.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건 나쁜 거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엄마, 가슴이 아파. 민지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민지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딸을 안았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여보, 빨리 119. 응급실로 실려간 민지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민지 어머니, 아버지. 민지가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어요. 심장 질환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네.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위험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략 4,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4,200만 원. 저희 부부가 몇 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친척이라는 친척은 모두 찾아다니며 돈을 빌었어요. 이모부, 제발 도와주세요. 100만 원만이라도. 서연아,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모두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는 것쯤이야. 결국 여기저기서 조금씩 빌려서 3,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0만 원이 부족했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5년간 제가 시어머니께 보낸 돈 2,400만 원. 큰손자 학비 모아준다는 말을 믿고 매달 40만 원씩 보냈던 그 돈.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민수가 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민지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해. 급한데 어머니한테 좀 부탁해 줄 수 있어? 형님의 대답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머니가 요즘 돈이 없으시대. 형님, 우리가 5년 동안 보낸 2,400만 원만이라도 그거 벌써 다 썼어. 민준이 학비로. 민준이는 휴학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쓴 거지. 나도 잘 모르겠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가보자.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댁 거실. 민수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무슨 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간 매달 40만 원씩 보냈잖아요. 2,400만 원이요.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건 다 큰아들 애들한테 썼어. 저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이요. 절반만이라도. 그건 너희 팔자야. 우리한테 왜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큰 며느리 최유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새 명품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색 로고, 부드러운 가죽의 광택. 유진이 물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애가 아프대.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맨날 손 벌리지 말고 좀 벌어봐요. 우리가 왜 너희의 병원비까지 대야 해? 제 시선이 그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적 있었습니다. 샤넬 그랜드 쇼핑백 1,800만 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가방 언제 사신 거예요? 유진은 자랑스럽게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요? 어머니가 어제 사주셨어요. 제가 요즘 고생한다고. 어제요?
제 딸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을 때, 저희가 친척들에게 무릎 꿇고 돈을 빌릴 때, 큰 며느리는 1,8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고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가방, 얼마예요? 제가 묻는 순간 유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온 유진. 그가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어디서 따져? 감히 누구한테?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두피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형수님, 민수가 소리쳤지만 시어머니가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지금 내 아내가 버릇없이 구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 며느리가 큰 형수한테 따져? 유진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이 신발장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유진이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감히 큰 집한테 대들어? 그리고 가방을 들고 유유히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되는구나. 머리채를 잡혀도 밀쳐져 넘어져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결국 저희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서연아, 너네 형수님 이거 봐. 친구가 보내온 건 유진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사진에는 백화점 앞에서 찍은 셀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샤넬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의 모습.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사랑 감사해요. 평생 아껴 쓸게요. 날짜를 보니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댁에서 무릎 꿇고 빌던 바로 그날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민지가 중환자실에서 심장이 멎어갈 때 유진은 1,8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웃고 있었던 겁니다.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움이 가득했어요. 대박! 시어머니 최고다. 부럽다 진짜. 우리 시어머니는 역시 큰 며느리는 달라.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한 감정이었어요. 완전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민지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대출과 친척들께 빌린 돈으로 겨우겨우 4,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친정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암이래. 뭐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위암 3기. 빨리 수술해야 한대. 그런데 돈이. 엄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2,500만 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지 수술비로 이미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죠. 엄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여보, 내가 다시 어머니한테 가볼게. 안 돼요. 소용없어요. 그래도 장인어른이 암이시잖아. 어머니도 인정이 있으시겠지. 민수는 다시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제발 이번엔 도와주시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1시간 뒤 돌아온 민수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안 된대. 어머니가 돈이 없으시대. 돈이 없다고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수님이 옆에서 그러시더라. 너네 친정이 밑빠진 독이네. 우리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알아서 해라고. 미안해, 여보. 내가 무능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밑빠진 독이라고요?
5년간 2,400만 원을 보냈는데요.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해외 유학을 보내면서요. 그날 밤 SNS를 보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조카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런던 생활 시작.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1년 학비 다 보내주셨어요. 사진에는 런던 히드로 공항 인증샷이 있었습니다. 1년 학비요? 영국 유학 1년에 최소 5천만 원은 들 텐데요. 저희 민지는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고 제 아버지는 암 수술을 못 하시는데 큰 조카는 5천만 원짜리 유학을 가는 겁니까?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저희한테 쓸 돈이 없다는 거였죠. 큰 집한테는 수천만 원을 쓰면서 작은 집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쓰시려는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스크린샷을 찍어두었죠.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친정 형제들과 함께 돈을 모아 아버지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대출을 받았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무도 안부조차 묻지 않았죠. 민지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회복 중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만복 어르신의 칠순이었죠. 한 달 전부터 가족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큰형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칠순은 크게 해드려야죠. 롯데호텔 어때요? 큰형수 유진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찬성이에요. 크리스탈 볼룸으로 예약할게요. 시어머니도 메시지를 올렸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칠순인데 제대로 해드려야지. 저는 단톡방의 메시지들을 보면서도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전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칠순잔치 몇 시에 하나요? 제가 미리 준비할 게 있을까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만 떴을 뿐이죠.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한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셨을 텐데 말이에요. 드디어 칠순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정장을 차려입고 준비했어요. 민지도 예쁜 원피스를 입혔죠. 엄마,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지? 케이크 있어? 응, 있을 거야. 우리 민지가 할아버지한테 생신 축하 노래 불러드려야지.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민수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칠순잔치 몇 시야? 어디야? 민수는 읽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여보, 칠순잔치 어디서 해? 우리 준비 다 했는데. 아, 그게. 배경에서 큰형수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 운전 중에 전화 받지 마세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 미안해, 여보. 지금 형님 차 타고 가는 중이라서 나중에 얘기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어요. 형님 차를 타고 간다고요? 그럼 저는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칠순잔치 어디서 하세요? 저희도 준비 다 했는데. 아, 서연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리도 부족하고 다 우리 식구끼리만 모이는 건데 내가 오면 오히려 불편해. 오지 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됐어, 서연아. 우리 조용히 가족끼리만 하고 싶단 말이야. 너 오면 신경 쓰여서 불편하거든. 뚝.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식구끼리만이요? 저는 7년을 며느리로 살았는데 식구가 아니라는 건가요?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 언제 가? 배고파. 민지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피곤하시대. 우리 집에서 먹자. 응, 그래. 엄마, 그럼 라면 끓여줘. 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어오르는 걸 보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뜨거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는 지금쯤 온 가족이 모여서 건배를 하고 있겠죠. 한우를 먹으며 웃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라면 냄새 때문에 눈이 매워서 그래.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일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연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호텔비가 1200만 원인데 우리 돈이 부족하단다. 와서 계산 좀 하고 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계산이요? 그래, 빨리 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 저는 초대도 안 받았는데요. 며느리가 그런 것도 따져? 당연히 내야지. 빨리 와. 배경에서 큰형수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빨리 오라고 하세요. 제가 다음 약속 있다니까요. 저는 라면 냄비를 보았습니다. 끓어넘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신 분이 계산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한 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쾌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라면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았습니다. 민지야, 엄마랑 맛있게 먹자. 그날 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큰형수, 큰형님, 모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민지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봤죠. 밤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온 거예요. 여보.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함으로 가득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이 자꾸 눈치를 줘서 차 안에서 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형님이 알아요. 저는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이랑 어머니가 엄청 화났어. 계산을 안 했다고. 1200만 원이요. 제가 왜 내야 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초대도 안 해놓고 오지 말라고 해놓고 계산은 왜 제가 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민지 깬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민수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형님, 이번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심하셨어요. 민수가 형한테 처음으로 대든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새언니, 저 막내 시누이 지은이에요.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시누이 박지은, 민수의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올해 27살 대학생이죠.
지은이는 큰 집이나 시어머니와는 달리 늘 저한테 미안해하는 눈빛을 보냈었어요. 왜 갑자기? 저는 의아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은이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새언니, 지은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아, 갑자기 왜 이래?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우리 가족이 언니한테 한 짓들. 지은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언니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할머니 김순자 명의의 통장이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5년간 보낸 돈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5년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찍힌 기록들. 그런데 출금 내역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출금 내역에는 약 1억 원 가량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큰 며느리 최유진과 큰 조카 앞으로 나간 돈이었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가 보낸 돈이요. 큰언니 피부과 시술이랑 명품 사는데 다 썼어요. 그리고 큰 조카 유학비로도 쓰고요. 저는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큰 손자 학비는요?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큰 조카 유학 보내려고 계획한 거였대요. 민준이 오빠는 처음부터 대학 갈 생각도 없었고요. 뭐라고? 할머니랑 큰언니가 짜고 한 거예요. 언니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간 저를 속인 겁니다. 더 있어요. 지은이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USB였어요. 이건 제가 몰래 녹음한 건데요. 들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의 파일을 열었어요. 할머니와 큰며느리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작은 집에서 또 40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 바보들.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네. 진짜 순진해요. 이 돈으로 우리 딸 유학 보내면 되겠어요. 당연하지. 큰손녀가 똑똑한데 당연히 투자해야지. 그럼 작은 집 아들은요? 깨. 공부도 못하는데 뭐. 그냥 군대나 보내. 어차피 작은 집이 알아서 하겠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울었어요. 바보들이라고요. 어차피 작은 집이 알아서 하겠지라고요.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다음 파일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시어머니 댁에서 무릎 꿇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어머니, 작은 집에서 또 왔더라고요. 애가 아프다고 돈 달래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왜 걔네의 병원비까지 대야 해? 맞아요. 근데 어머니, 제가 보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그 샤넬 그랜드 쇼핑백? 사. 우리 큰며느리 고생했으니까.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깔깔대는 웃음소리. 제 딸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고통스러워하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1,8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러 백화점에 간 겁니다. 저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완전한 배신감이었죠. 지은아. 다음 날 저는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새언니, 저도 공범이었어요. 알면서도 못 본 척 했으니까.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 학비도 엄마가 대주시거든요. 그래서 차마 말을 못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새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민지가 병원 정원에서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걸음이 불안정했지만 씩씩하게 걷고 있었죠. 당연히 갚아줘야지. 받은 만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지난 5년간의 이체 내역을 모두 발급받았어요. 40만 원씩 60개월. 총 2,400만 원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준 시어머니 통장 사본. 제가 보낸 돈이 들어온 날짜와 큰 며느리한테 나간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딱 맞아떨어지더군요. 제 돈이 들어온 지 일주일 안에 큰 며느리 계좌로 나가거나 명품 매장에서 결제가 되었어요. 저는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날짜, 입금액, 출금처, 용도. 모든 걸 표로 만들었죠. 그리고 큰 며느리의 SNS도 캡처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하니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돈을 보낸 직후에 항상 유진의 SNS에 명품 자랑이 올라왔던 겁니다. 2020년 3월 27일 제가 40만 원 송금. 2020년 4월 1일 유진 SNS 샤넬새 가방 득템. 2021년 5월 25일 제가 40만 원 송금. 2021년 6월 3일 유진 SNS 루이비통 신상 구매. 너무나 명확한 패턴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한테 받은 녹음 파일도 날짜별로 정리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여보, 저는 민수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게 다 진짜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고 녹음 파일을 듣고 SNS 캡처를 보면서 민수는 점점 굳어갔어요. 엄마가, 형수님이 우릴 이렇게 속인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몰랐어. 형수님이 우리 돈으로 명품을 샀을 줄은.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리고 민지가 아팠을 때, 그때 가방을 샀다고? 응. 우리가 무릎 꿇고 빌 때? 응.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이제라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우리 편 들어줘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내가 나설게. 우리 가족을 지킬게. 처음이었어요. 민수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게. 저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할머니 댁에서 가족회의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곧바로 반응이 왔어요. 큰형수 유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갑자기 회의는? 시어머니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얘기, 무슨? 저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칠순 이후 정산할 게 있습니다. 그 후로 단톡방은 조용해졌어요. 아마 그들도 불안했을 겁니다.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죠. 준비됐어? 응. 저는 가방에 모든 증거를 넣었습니다. 통장 사본, SNS 캡처, 녹음 파일이 든 USB, 그리고 제가 정리한 엑셀 파일. 할머니 댁에 도착하니 이미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큰형님 부부, 그리고 친척 대표 몇 분. 왔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모두를 돌아봤어요. 큰형수 유진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가 뭐야?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네. 할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 큰손자 민준이 학비 모아주신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랬지. 그래서 저희가 매달 4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5년간요. 응, 고마웠어.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2,400만 원입니다. 정확히 2,400만 원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대학을 안 갔어요. 휴학했죠. 등록금이 없어서요. 그럼 그 2,4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할머니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그걸? 제가 보낸 돈이 여기 고스란히 찍혀 있네요. 그런데 출금 내역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한 줄씩 읽어 내려갔어요. 청담 피부가 70만 원, 샤넬 청담점 320만 원, 루이비통 본점 280만 원, 샤넬 본점 1,800만 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국 유학비 5천만 원. 큰조카 앞으로 송금됐네요. 저는 큰손자 학비를 모으는 줄 알고 5년간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큰며느리 피부과 시술비랑 명품백, 그리고 큰손녀 유학비로 쓰신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게다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SNS 캡처를 펼쳤습니다. 이건 형수님 인스타그램인데요. 날짜 좀 보세요. 민지가 중환자실에 있던 날짜와 유진이 샤넬 가방을 산 날짜를 나란히 놓았어요. 제 딸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던 바로 그날 형수님은 1,8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더라고요. 할머니 카드로요. 그건 우연이야. 유진이 변명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연일까요? 녹음 파일 좀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할머니와 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보들,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네.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어차피 작은 집이 알아서 하겠지.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녹음이 끝나자 저는 모두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 가족은 5년간 이렇게 속아왔습니다. 큰형수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잖아. 증거로 쓸 수 없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사에서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얼마나 당했는지.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당했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큰 집이니까 당연히 더 받는 거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제 딸이 죽어갈 때 명품백 사는 게 당연해요? 제 아버지가 암 수술 못 하실 때 큰 조카 유학 보내는 게 당연해요? 그건 5년간 매달 40만 원을 보내면서 저희는 진짜 큰 조카 학비를 모으는 줄 알았어요. 가족이니까 돕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를 바보들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 딸이 중환자실에서 심장이 멎어갈 때 형수님은 백화점에서 샴페인을 마셨어요. 제가 친척들한테 무릎 꿇고 돈을 빌릴 때 큰 조카는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갔죠. 그게 다 제 돈으로요.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집이라지만. 큰형님이 나섰습니다. 서연 씨, 진정해요. 우리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쓰실 줄은.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도 몰랐다고요? 형수님 명품 가방 보고도 의심 안 하셨어요?
큰 조카 유학 보낼 때도요? 그건 형님 댁도 공범이에요.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용서해다오. 나도 큰 며느리가 너무 조르는 바람에. 큰 며느리 탓이에요? 어머니가 카드 주신 거잖아요. 그게 큰아들 체면도 있고, 그럼 작은아들 체면은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아들이에요. 근데 왜 제 딸이 죽어갈 때는 모른 척 하셨어요? 그건 돈이 없어서 1,800만 원짜리 가방 살 돈은 있으면서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진심이세요? 그럼 진심이지. 그럼 2,400만 원 돌려주세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보낸 2,400만 원. 큰손자 학비 아니었잖아요. 사기친 거니까 돌려주세요. 그건 이미 다 썼어. 어디다 쓰셨는데요? 큰 며느리 명품백이요? 큰손녀 유학비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거 제 돈인데 제 허락도 없이 쓰셨잖아요. 큰형수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그런 소리야. 가족이요? 저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수님, 할아버지 칠순잔치 때 뭐라고 하셨죠? 다 우리 식구끼리만 모이는데 내가 오면 불편하다고요. 그건 저보고 식구가 아니라며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저는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형수님이 지난 5년간 할머니한테 받은 돈 총액이에요. 9,800만 원이네요. 뭐? 친척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피부과 시술 700만 원, 명품 구매약 4천만 원, 큰 조카 유학비 5천만 원, 그 외 용돈 100만 원. 합계 9,800만 원입니다. 그게 사실이야? 친척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 2,400만 원은 제 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 혹시 시아버지 유산은 아니겠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답이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 형님이랑 저랑 반반 나눠 가지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그 돈도 큰형님한테만 다 주신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형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형님도 아시는군요. 민수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동생 미안해. 나도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얼마였어요? 1억 8천만 원. 그 중에 제 몫은요? 9천만 원. 이었어.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9천만 원이요? 제목 9천만 원을 형님한테 다 주신 거예요? 저는 남편의 어깨를 잡았어요. 하지만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9천만 원이라니요. 그 돈이 있었으면 민지 수술도 장인어른 수술도 문제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지가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갈 때 어머니는 9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그건 큰아들한테 이미 준 돈이라. 아니요. 민수 씨 몫이었잖아요. 우리 돈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5년간 속여서 받아간 2,400만 원, 시아버지 유산 중 민수 씨 몫 9천만 원, 합계 1억 1,400만 원입니다. 1억 1,400만 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저희한테서 가져간 돈이에요. 그걸 어떻게 갚아? 못 갚으시겠죠? 이미 다 큰 집한테 퍼주셨으니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형님, 형수님.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오늘부로 저희 가족은 이 집안과 완전히 인연을 끊겠습니다. 뭐, 명절에도 안 오겠습니다. 연락도 안 하겠습니다. 돈도 절대 안 보내겠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만나겠습니다. 민수는 계속했어요. 할아버지 칠순잔치 때 저희한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머니와 형님 댁을 없는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큰형님이 화를 냈습니다. 형님. 민수가 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형님은 제가 무릎 꿇고 빌 때 뭐 하셨어요? 형수님이 명품 백 살 때 뭐 하셨고요?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신 거잖아요. 그건 형님도 공범이에요. 어머니, 형수님과 함께요.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와 딸을 지키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시어머니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민수야, 제발 용서해다오. 다시는 안 그럴게. 어머니, 7년 늦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진심으로 잘못을 아신다면 1억 1,400만 원 돌려주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1억 1,400만 원을 어떻게? 그럼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형수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야? 형수님이 타고 다니는 그 수입차, 할부금 누가 내는지 아세요? 그건 우리가. 시어머니가 민수 씨 월급에서 매달 빼서 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증거 있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 차에도 저희 지분이 있는 거예요. 헛소리 마. 원하시면 법정에서 따져볼까요?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친척 여러분, 저는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저희 가족은 7년간 이렇게 당해왔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일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큰형님도 뛰어나왔습니다. 서연 씨, 민수야, 이게 끝은 아니야. 저는 돌아봤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7년 전에 끝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끝내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라도 당신이 제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우리 가족만. 응. 고마워, 여보. 그날 이후 저희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수없이 전화가 왔지만 모두 차단했어요. 큰형님도 큰형수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협박성 문자가 왔습니다. 너희 후회할 줄 알아. 집안 망신시키고. 불효자식들. 하지만 저희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자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2달쯤 지나자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민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과 잘 놀고 있어요.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우와,
우리 딸 최고다.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친정아버지도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셨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셨죠. 서연아, 내가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빠. 명절도 이제 편안합니다. 친정에서 보내거나 처가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저희 가족끼리만 조용히 보내요. 시댁 눈치 볼 필요도 설거지할 필요도 뒷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엔 우리 제주도 갈까? 좋지. 민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진작 이럴 걸 그랬나 봐.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앞만 보자고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새언니, 안 궁금하세요? 집안 소식? 별로. 근데 왜? 그냥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큰언니요. 빚이 엄청 많대요. 빚? 명품 중독이 심해져서 할머니 카드가 막히니까 자기 카드로 계속 긁었대요. 지금 빚이 6천만 원 넘었대요. 저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큰 조카요. 유학 1년 만에 돌아왔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할머니가 더 이상 학비를 못 대주신대요. 그래서요? 지금 대학도 자퇴하고 집에서 놀고 있대요. 취업도 안 되고.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셨어요. 네. 큰 집에서 모시기 싫어하시대요. 돈도 없고 귀찮다고. 어머니를요? 네. 지금 구청에서 지원하는 요양원에 계세요. 혼자.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하지만 씁쓸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 응? 친척들이 다 알았어요. 그날 회의 이후로 소문이 쫙 퍼졌대요. 그래서요? 큰 집이 완전히 왕따 당했어요. 아무도 연락 안 한대요. 명절 때도 안 불러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놀고 있었어요. 건강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저희 집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민지가 식탁을 닦고 민수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요리를 합니다. 엄마, 오늘 뭐해요? 민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와, 최고다. 딸의 환한 웃음, 남편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평화로운 저녁. 이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행복. 가족끼리 모여 밥 먹고, 웃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그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착취할 권리는 없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함을 참아야 할 의무도 없어요. 끊어야 할 인연은 끊는 것.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저는 7년간 참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해야 했어요. 그리고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이요.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